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이 9월 개최되는 에스모에서 주목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20년 된 베테랑 CFO 임명 소식이 나왔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이번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달러의 강세가 계속 나오면서 여전히 이제 긴축과 이런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미국 지수들은 좀 급락으로 마쳤죠. 지금은 좀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반등세가 0.26% 소폭 나오고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342원 10전, 자, 오늘도 2원 정도가 올라가서 이런 흐름이 이제 외국인들 수급에서는 현선물이 매도세 흐름으로 수급이 나타났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매도세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거래소 쪽이라든지 코스닥 쪽에서는 금융투자, 증권사들의 어떤 매수세가 조금 이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승 하락 종목수는 하락 종목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어떤 시장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HLB 관련 기사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어제 이제 구글에 검색해서 보니까 나와 있는데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이 웨이드 스미스 최고 재무 책임자 CFO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명 발표 동안에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아트리스는 이제 2019년도에 이 기존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주로 하는 이제 마일란하고 이 하이자의 이제 부분들이 이제 결합해서 합병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게 이제 비아트리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비아트리스의 이제 이 금융 관련되는 부분 책임을 맡았고요. 1조 정도 규모 이사의 최고 어떤 운영 책임자라든지 CFO를 역임을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도 이제 8개월 동안에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회계라든지 재무 계획팀을 이끌면서 약품 파이프라인의 어떤 상업화를 준비하는 동시에 이제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하고 회사 경영지와 협력을 했다. 이번 유중 관련되는 부분에도 뭐 관여가 되어 있을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정세호 CEO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웨이드 스미스의 평이 이렇죠. 짧은 이제 기간 동안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있을 동안에도 약품 개발 산업의 어떤 재정적인 복잡성, CF로 일하는 데 필요한 어떤 리더십 기술들의 깊은 이해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CF로 이번에 임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전에 또 이제 뭐 다국적 엔지니어링 및 건설회사에서도 타가트 글로벌 USA에서도 이 회계 재무 보고 이사를 역임했던 분이니까 상당히 뭐 베테랑 CF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펜실베니아 쪽에서 있는 공인제 회계사 CFA 라이센스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인적인 자원이 FDA 어떤 이제 승인과 향후에 리보세라님의 어떤 상업화의 어떤 대비들을 해서 C레벨급의 인적 자원이라든지 마케팅 인력이라든지 FDA 승인 어떤 경험들이 있는 임원진들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제 회사의 어떤 발전에서도 좀 뭐 기대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지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사로 보게 되면 그 현지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홍재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도 이번 이제 에스모에서 간암이 굉장히 이제 메인 분야라고 어제도 한번 그 내용들 한번 보여드렸는데 국내에서도 이 간암 분야에서 이 키트루다 렘미바가 실패했습니다만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리보세라닌 캄넬리주맘 여기가 메인인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의 이 통계적 유의성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 발표가 상당히 뭐 Q&A라든지 10분의 PT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번 에스모 학회에 참여해서 뭐 발표를 하죠.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개최되는 그 AACR과 이 아스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유럽에서 개최되는 에스모, 요게 이제 전 세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암 학회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간암 1차 치료 임상 3상 결과 에스모에서 공개되는 부분들, 이 넥사바와 비교했을 때 이 OS 값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와 에자의 레미바는 여기도 이제 발표는 하는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중도가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 쪽으로 많이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학회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오늘 또 보시게 되면 항서제약이죠. 그러니까 항서제약 US의 루산나도 하고 결국은 이제 리보세라님의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 HLB와의 어떤 제휴나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중요한 상황을 실적 발표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한참 항서제약이 이제 그 부각을 받아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다가 주가가 고점에서 거의 한 70% 80% 빠져있는 상황인데 상반기 실적도 그렇게 좀 좋지가 못합니다. 전체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23% 빠졌고요. 이익 수준도 한 20.5%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떤 실적들은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부의 어떤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모든 산업들이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약가 인하를 아주 굉장히 작년부터 많이 이제 밀어붙여서 거의 뭐 약가 인하의 어떤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지금 항서제약이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연례 보고서에서 항서제약이 이제 아파티닙이라든지 여기 리보세라님이죠. 파이로티닙이라든지 기타 약물들 관련돼서 평균적으로 보면 교섭가격 기준으로 한 33%가 또 이제 하락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약가가 하락되니까 매출액이나 수익성에서 계속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실적들이 이제 좋지 못하니까 이런 어떤 타겟을 국외에서 뭔가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지금 이제 회사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항서제약이 이제 그 인적인 구조 조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도 상반기에 계속 조정을 해가지고 2,000명 이상의 직원을 좀 줄였단 말이죠. 그래서 내부 어떤 비용 구조에서 이런 부분들을 줄였던 부분들을 이제 해외 관련되는 부분, 뭐 유럽이나 미국 쪽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 HLB의 이 제휴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서제약의 어떤 혁신 의약품 제조 승인 관련되는 부분과 제너릭 그리고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에서 이제 기타 이제 R&D 관련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파트너가 리보세라닌 관련해서는 이제 HLB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향후에도 지금 주목을 받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000원대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 거래량을 좀 줄여서 플랫형 조정을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장의 영향을 또 받으면서 갭다운해서 이 45,000원대를 지금 이제 저항으로 또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지지로 인식을 하느냐 저항으로 인식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오전장 분위기는 이 45,000원이 갭다운 시켜 가지고 이게 지지로 나타나지 않고 일단 저항 쪽으로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급이 일단은 가장 뭐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쪽도 일단 매도가 일단 나오고 있고 분봉상에서도 보면 아침에 이제 이 3분봉으로 이 거래량을 좀 끝이 실어가는 이제 연봉을 하나 뽑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거래량을 줄였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아침에 이 거래량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거래량 커지는 것들은 이제 연봉에서 이제 거래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 45,000원대를 일단 저항대인데요. 그 오후장에는 이 부분들이 또 안착되는지를 좀 살펴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나왔던 이 양봉으로 일단은 이제 올려놨는데 45,000원 이제 안착 흐름들을 이제 거래량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려야 이 파라볼릭자도 상방으로 바뀌게 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조정받았을 때 공매도 좀 올라온다는 거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한다는 부분들 시장 분위기가 또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이 있으면서 성장주 특히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하락세 흐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락 모멘텀이 이 부분을 얼마만큼 좀
뭐 지난주에는 유중의 어떤 부담감을 일단 주 후반에 메꿔놨는데 좀 시장의 부담감을 또 이제 오전장에는 좀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견조하게 진행하면서 오장에 45,000원대 이 부분들을 좀 넘어가서 지지선으로 바꿔 놓느냐가 오장에서는 이제 관전 포인트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되는지, 수급이 어떤지 좀 안 따라줬을 때는 그래도 지켜나가는 것이, 45,000원대 이제 위치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50,000원대를 갈 수 있는 어떤 가격 위치를 만드는 거니까요. 자, 이 부분들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